놀라운 사람들을 소개하는 서프라이즈 인물 백과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인물 전설의 해커 케빈 미트닉을 소개드립니다. 케빈 미트닉은 한국 나이로 59세이고 그는 1963년 8월 6일 한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과연 해킹의 신답게 어릴 때부터 비범했는데 독학으로 해킹을 배웠고 1981년 17세부터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그는 교내 시스템에 침투, 성적표를 변조했다. 하지만 본인은 학업에 관심은 없고 컴퓨터 해킹에만 관심이 있었던 듯하다. 케빈 미트닉은 FBI에서 연구 리스트에 올린 최초의 해커로서 케빈 미트닉은 해킹이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공학적 해킹을 즐겨하였으며 실력에 비해 지나치게 유명하다는 얘기도 많다. 즉 실력이 명성에 못 따라온다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케빈 미트닉은 최고의 해커들 중 하나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지 1세대 해커로서 FBI에 수배되는 등 여러 순교자적인 역할을 두드러지게 한 것이 유명세를 타고 많은 신봉자를 거느리게 된 것이라는 평도 물론 있다. 하지만 특히 해킹 기법에 있어 최고로 효율적인 기법은 사회공학적 해킹이라고 하기 때문에 케빈 미트닉의 기술적 테크닉으로 폄하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공학적 해킹은 시스템이 아닌 사람의 심리의 취약점을 공략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 공격 기법을 말하는 것인데 케빈 미트닉이 이런 방식을 사용했다고 알려진다.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보안 대비책은 취약성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요소는 시스템 연결 구조 내에서 보안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케빈 미트닉은 어렸을 때에도 사기술에 능했고 청년기에도 해킹에 능했다. 케빈 미트닉이 12살 때 그는 버스 운전사에게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자신의 티켓 펀치를 살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설득한 후 버스 회사 옆의 쓰레기통에서 찾은 미사용 환승전표를 사용하여 LA 지역 모든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었다고 한다. 이 사회공학적 해킹 기술을 통해 케빈 미트닉은 후에 사용자의 이름과 암호 및 모뎀 전화번호를 포함한 정보를 얻는 주요한 방법이 되었다. 케빈 미트닉은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버나디노의 고교 중퇴생으로 20년 동안 은밀한 해커의 세계에서 살아온 미트닉은 쉴 새 없는 해킹으로 미 공군 주요 정보 시스템의 침투에 성공하면서 코스모스 시스템, 퍼시픽 벨, 마이크로포트 시스템, 디지털 장비 회사인 DEC의 각종 소프트웨어를 해킹하기에 이른다. 80년부터 88년 사이에 최소한 4차례 체포되었고 1989년에 DEC의 1급 기밀 정보 해킹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1년간 징역형을 살기까지 했지만 첨단 정보를 훔치는데 끊임없이 전율을 느꼈고 잠시도 실증을 내지 않을 정도로 해킹 광이었다. 몇 번 소년원을 이 때문에 가기도 하였다. 20대에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케빈 미트닉은 92년 모토로라,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노벨, NEC 등의 컴퓨터 전산망에 침투,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고 이들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훔친 혐의로 FBI의 3년간에 걸친 추적 끝에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일본인 보안 전문가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이 탈의되어 1995년에 체포된다. 케빈 미트닉은 FBI에게까지 쫓기는 신세이긴 했지만 사실 그의 해킹 솜씨만 놓고 보았을 때 그는 자만하지만 않았다면 영영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케빈 미트닉은 자신의 해킹 솜씨에 취한 나머지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데 앞서 말했던 1994년 크리스마스에 샌디에고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일하던 일본계 보안업자인 시모무라 치토무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이다. 명색이 보안업자인데 눈앞에서 해킹을 당한 시모무라 치토무는 당연히 화가 났고 본격적으로 케빈 미트닉 해커명 콘도로에 대한 추적에 들어갔다. 케빈 미트닉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에게 You're Kung Fu very well 이라며 일본계인 시모무라를 인종차별로 도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자존심에 상처 입은 시모무라는 더욱더 불타올라 케빈 미트닉을 추적했고 시모무라는 케빈의 휴대폰 추적 장치를 동원해서 자신의 자동응답기에 녹음하던 케빈 미트닉의 위치를 파악해 결국 1995년 2월 15일 새벽 2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시 한 아파트에서 해킹의 신 케빈 미트닉이 검거되게 된 것이다. 10대부터 컴퓨터 조작을 통해 시외전화 공짜 이용에서부터 82년 미 공군사령부 컴퓨터 침입을 비롯 수차례 미 군용 컴퓨터 침입을 10여 년간 전설적인 해커로 군림해온 케빈 미트닉의 해킹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1995년 케빈 미트닉이 검거되기 전까지 그가 해킹한 기업체 수는 모두 35개였으며 이들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기밀 유출, 네트워크 복구의 재산 피해 약 3억 달러 이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케빈 미트닉은 보호감찰관의 전화해선이 갑자기 불통된다거나 전화국의 데이터가 사라지거나 그의 범죄의 기록이 법정 전산 시스템에서 사라져버리는 등 신출귀몰한 수법을 발휘했다.
그의 기가 막힌 실력은 실리콘밸리의 백만장자들의 신용카드 번호를 해킹하고 이것을 넷컴에서 더 웰이라는 ISP로 옮긴 사건으로 케빈 미트닉의 악명을 더하게 된다. FBI는 일련의 사건을 조합한 결과 빼돌린 정보를 자신과 무관한 곳에 숨겨두는 독특한 수법,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해킹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휴대전화용 제어 프로그램들이 적발된 점 등이 실마리로 제공되면서 케빈 미트닉을 범인으로 지목되고 또다시 체포하기에 이른다. 케빈 미트닉은 체포되지만 해킹 증거를 잡지 못한 FBI는 보호관찰법 위반과 도청기계 소지죄만으로 기소되었고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감형하는 것으로 타협하여 유선통신과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와 유선통신 불법 감청 등 범죄가 인정되면서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0년 1월에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 그는 보호감찰 기간 동안에 휴대전화와 문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사용을 제외하고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모뎀 등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모든 장치에 접근할 수 없는 제재를 내렸다. 케빈 미트닉은 2002년 10월 작가인 윌리엄 사이먼과 공동 저술한 속임수의 기술이란 책을 발간했다. 그 책에서 케빈 미트닉은 나는 독학으로 해킹을 배웠다. 지난 수십 년간 보안을 회피해 컴퓨터에 침입하는 데 사용되는 해킹 기법, 전술, 전략을 연구했다. 컴퓨터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배웠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열정과 집착은 내 인생을 순탄치 못한 길로 이끌었다. 나는 해킹 때문에 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그로 인해 나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라고 밝혔다. 케빈 미트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영화 테이크다운으로 소개되었다. 케빈 미트닉은 현재는 보안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 보안에 관한 기사를 주로 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직접 현장에서 뛰는 것이 아니다. 케빈 미트닉이 마지막 해킹 이후 더 이상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선택한 일이다. 서프라이즈 물백과에서 오늘은 전설의 해커 케빈 미트닉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욱 놀라운 인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